문법과 문장 독해를 한 번에 Grammar and Structure. 자, 오늘은 181번부터 185번까지 넘어가 보자. 시작할게요. 야, 이건 뭐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분사구문인데 결론은 분사구문인데 이제 뭐 입에 붙어 있죠. ing냐, felt냐, ed냐 물어봤기 때문에 구조. 뭐 이제 이 정도는 우리 서로 능숙한 사이가 됐고 보다시피 여기 didn't know하고 동사가 이미 나왔으니까 felt 느꼈다라는 동사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느끼는 거냐, 느껴지는 거냐, 하는 거냐, 되는 거냐는 능수동을 묻는 그걸 이제 우리가 분사라고도 불러. 그러면 이제 당연히 대상 잡는 거고 대상은 얘네가 수식하는 명사인데 그 상황이 느끼거나 느껴지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문장의 형광펜 로즈마리라는 주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얘가 몰랐다. 어떻게 그 상황 해결해야 될지. 그러면서 이제 로즈마리가 느낀 거야? 이 로즈마리라는 애가 뭐라는 걸 느껴진 거야? 당연히 느낀 거죠. feeling. 이렇게요. 됐지?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해석 좀 한번 해볼 건데 우리 간만에 정리 좀 한번 해볼까요? 이거 좀 보자. 두 가지 정리를 좀 할 건데요. 문제는 너무 쉬웠고요. 첫 번째는 이렇게 주어 동사가 이미 다 나왔는데 블라블라 문장 중간에 ing 또는 pp가 나왔을 때 방금 문법 문제를 풀었지만 해석할 때는 이런 거 좀 중간에 이런 말 좀 넣어주라 그랬지? 그래서나 그러면서 이게 가장 흔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나 그러면서 얘네들을 동사처럼 즉 뭐 한다 뭐 된다 이렇게 번역하시고요. 됐지? 그래서 요거 하나는 지금 잡은 거야. 두 번째 잡을 건 제가 필기 잠깐 해놓고요. 됐지? 자, 두 번째 잡을 건 여기 보면서 갈게요. 로즈마리는 didn't know 몰랐습니다. 어떻게 deal with the situation 그 상황을 처리할지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끊고 동사처럼 번역하는 거야. 이 부분이요. She was being shaken by their attitude. 그들의 태도에 의해서 she was being shaken인데 이 부분 천천히 좀 해볼게요. 봐봐. 뭐 이제 문법 이름은 뭐냐면 뭐 현재 진행 수동 뭐 이런 거 그런 말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것만 보시면 돼요. 비동사 플러스 ing가 뜻이 뭐지? 뭐 하는? 중이다지. 비동사 플러스 pp는 뜻이 뭐죠? 뭐뭐 되다, 해지다라는 수동입니다. 이 두 말을 합치고 싶은 거야. 다시 한번 뭐 하는 중이다, 뭐 되다. 그럼 우리말로 먼저 합쳐봐. 되는? 중이다. 뭐 당하는? 해지는? 중이다. 이렇게요. 그럼 이걸 고스란히 합치면 어떤 모양이 나오니? be. 합쳐봐. be와 ing. being. 그렇지. 그 다음에 pp요. 그래서 이걸 뭐 현재 진행 수동 이런 말은 됐고요. 그냥 되는, 당하는, 해지는 중이다. 다시 한번 시작. 대답하면서 들어. 시작. 되는, 당하는, 해지는 중이다요. 그럼 다시. 그녀가 느꼈다. 그녀가 흔들림을 당하는 중이라는 걸 느꼈대요. By their attitude. 그들의 태도에 의해서요. 이렇게 됐습니까? 한 번 더 시작. 되는, 당하는, 해지는 중이다. 끝. 해석까지 완벽하게 됐습니다. 넘어가자. 182번. 자, 우리 앞에서 나왔던 거에 이어서 최근 강의에서 한번 정리한 게 또 나왔네요. 또 해줄게요. 문장에 이제 문장 완성이라고만 나오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구조니까 구조란 말도 추가 좀 해주시고요. 그때도 나왔던 패턴이 똑같네요. 우리가 can 다음에 저 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 이렇게 단순하게 가면 안 된다고요. 선생님이 그때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문제를 풀어보면 여기 동사를 또 쓸래 말래 하는 문장의 구조니까 문장 전체를 좀 잡아볼게. When we read 우리가 읽을 때 하고 접속사가 떴으니까 주어 동사가 나왔지만 접속사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요. 우리가 take in 저 오른쪽에는 뭐 흡수하다 이렇게 어렵게 나와 있는데 뭔가 가지고 in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먹는 거면 섭취하다가 되는 거고요. 뭔가 먹는 게 아니라 뭔가를 이해하다 안으로 받아들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앞에 as 구문 나왔을 때 앞에 as에는 아무런 뜻도 없다. 무시해버려. 그리고 뒤에 as의 뜻이 뭐만큼 뭐처럼 이런 뜻이야. 그러면 우리가 많은 정보를 take in 받아들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면 이제 보자. 여기 can 다음에 이제 얘기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왜 can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지 않고 그냥 can만 덩그러니 나올 수 있나요? can뿐만 아니라 다른 동사도 다른 조동사도 그럴 수 있나요? 그 앞에 나와 있는 동사를 받을 때 얘를 생략할 수 있는 거야.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주면 A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Can you speak English?
Can you speak English이라고 물어봤을 때 B가 뭐라고 대답하니? Yes, I can speak English라고 얘기하냐고요? 안 하잖아. I can이라고 해버리지. 이게 이렇게 조동사도 앞에 나온 동사를 그냥 받아서 조동사만 하나 덩그러니 써도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좀 말로만 해볼게요. Will she come to the party? Come to this party? Will she come to this party? 그녀가 이 파티에 올까요? Yes, she will.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조동사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동사를 그대로 받았을 때는 can뿐만 아니라 will도 좋고요. 모든 조동사들이 조동사라고 쓸게요. 안 썼지 아직? 조동사라고 쓸게요. 모든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당연히 쓰는 거지만 여기 있는 동사 원형은 앞에 나온 동사와 같은 말일 때는 생략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됐지? 그럼 다시 봐. 그러니까 여기 can 다음에 봐봐.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우리는 많은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한 받아들일 수 있는 한 can 다음에 take가 빠진 거죠. 이해됐지? 그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 많은 정보를 받아들입니다라고 했고 여기 이제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올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동사가 나올 이유는. 그 정답 뭐가 되는 거야? To help가 되는 거고 뭐 문맥상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해석 똑바로 해보자.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많은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할 수 있는 한. To help us. 우리를 돕기 위하여. 그럼 뭐 하도록 돕냐? Predict what next word will be. 다음 단어가 무엇일지를 예측하기 위해. 그리고 the one after that. 그 다음 게 무엇인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해석은 됐는데요. 한 번 더 얘기한다.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은 앞에 나온 단어와 같은 말일 때는 생략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183번. 첫 번째 목적어라고 써놨는데요. 사실은 수거야. 형광펜. Have a hard time. 이건 단순한 한계입니다. 뭐뭐 하느라 어려움을 겪다는 반드시 뒤에 ing를 쓰도록 약속돼 있어요. 이건 암기예요. 다시 한번 써놔. Have a hard time ing에서 뭐뭐 하느라 어려움을 겪다. 됐지? 그럼 첫 번째는 끝났고요. 두 번째는 여기 댄세모를 해놓고 봤더니 대동사이기도 하고 동시에 병렬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자들이 여자들이 do인지 women do 물어봤는데 앞에 있는 문장을 쭉 읽으면서 앞에 있는 문장을 뭘 받는지 여기 있는 then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해석 문제라고요. 됐지? 그러니까 앞에 나온 동사를 또 쓰기 싫으니까 아니면 do를 쓴 건데 앞에 나온 동사 뭘 받는지는 해석을 해봐야 하는 거야. 자, 꼼꼼히 해석해보자. 말만 들어도 슬프네요. The death of a spouse, 배우자의 죽음은 is sure, 확실합니다. 뭐가 확실하냐? To be a painful emotional experience. 뭐인 게 확실해? 고통스러운 그런 감정적인 경험인 것은 확실하대요. For the surviving mate, 남은 사람에게. 그렇죠. 평생을 몇십 년 이상 같이 살아왔는데. 그러나 it appears, 자, 뭐뭐인 것 같은데요. 뭐인 것 같냐? 남자들이 have a hard time adjusting. 자, adjust 하게 되면 조절하다, 적응하다 이런 뜻이야. 적응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호레비 생활에 오른쪽에 또 나와 있죠. widow는 이제 그 미망인을 얘기하고요. widowerhood 하게 되면 이제 호레비 생활, 남자들을 보통 지칭합니다. 호레비 생활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예를 받아야 되니까 정답 뭐가 되는 거야? do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해됐어? 그럼 또 정리할게. 해석은 됐지? 그래서 이렇게 대동사는 결국 해석을 요구하는 거니까 앞에 나와 있는 예를 받는 거구나 이렇게 물어봤던 건데요. 여기 이 부분이요. 체크 좀 해놓고 여기 좀 볼까? 우리가 선생님 다른 수업하면서 뚝 정리해 왔던 건데 한 번 더 해드리면 비인칭 주어 it이라는 게 있어. 비인칭 주어 it. 그러니까 어려운 말 하지 않고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면 이런 겁니다. it을 번역하지 마세요. 이런 거야. 그것 하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수준에서는 날씨, 거리, 기분, 상태, 날짜, 시간, 요일 이런 것들을 말할 때 비인칭 주어 it을 쓴다. 이렇게 나와요. 중학교 때는. 근데 우리가 이제 수능 수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금요일이면 It's Friday. 그래서 그것은 금요일이다가 아니라 그냥 금요일이다거든. 근데 그런 걸 모른다고 수능 문제를 틀리진 않아.
수능 문제에서 주의하셔야 될 건 it을 번역하면 망하는 비인칭 주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트들을 몇 가지 좀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가 지금 책에 나와 있는 it seems.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s는 붙을 수 있고요. 당연히 현재라면 it appear.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뭐뭐인 것 같다라고 추측이나 어떤 일반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뭐뭐인 것 같다 하면서 추측이나 일반적인 의견이요. 그래서 이때 it은 번역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러면 이상해집니다. 또 대표적인 게 이 take 다음에 시간, 돈, 노력 이렇게 투부정사가 이어져 나오면서 이때 it도 번역하지 마세요.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 따위가 걸리다 든다 필요하다 투부정사 하는데 똑바로 써. 지금은 쓰지 말고 좀 이따 잠깐 퍼즈 버튼 누르고 한꺼번에 써. 다시 한번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 따위가 걸리다 든다 필요하다 투부정사 하는데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 따위가 걸린다 든다 필요한다 투부정사 하는데 이렇게 it은 번역하지 않는 거죠. 알겠지? 그 다음에 it occur to somebody that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얘도 somebody 누구누구에게 갑자기 occur 발생하다가 아니라 생각나다 이 뜻입니다. 다시 한번 누구누구에게 갑자기 생각나다. 이때 it도 번역하지 마세요. 마지막 하나 가볼까요? it happen 하게 되면 이것도 발생하다가 아니라 우연히 뭐뭐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it happened that 이렇게 it happened that 뭐 투부정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 주어동사 빠뜨렸네요. 한 번 더 정리하고 필기하자. 한 번 더 정리하고 자, it seemed appear 그러면 뭐뭐인 것 같다. 이 take 시간, 돈, 노력 투부정사 나오면 시작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 따위가 걸리다 든다 필요한다. it occurred to somebody 하게 되면 누구누구에게 갑자기 생각나다. 그 다음 it happened 그러면 우연히 뭐뭐하다. 전부 다 it을 번역하지 않는 게 훨씬 더 편한 비인칭 번역하지 마세요 주어입니다. 정리 좀 해놓고요. 잠깐 퍼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다시 살펴보니까 그러나 그냥 뭐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추측. 그래서 남자들이 더 어려운 시간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지? 이 번역하지 말자. 오케이. 183번 끝났습니다. 184번 갑니다. 뭐 여기 선택지에는 관계사 쓸래, 접속사 쓸래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위치는 관계 대명사로 대부분 쓰여. 의문사도 가끔 쓰이는데 대부분은 관계 대명사야. 대신 관계 대명사, 접속사, 관계 부사, 동격, 단순한 지칭, 대명사, 지칭, 형용사, 그리고 인과관계를 가진 that, 왜냐하면의 뜻을 가진 that 한도 끝도 없어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치의 자격 요건이 되는지 보자고. 얘는 쓰임이 많고 얘는 쓰임이 대부분 관계 대명사니까. 그럼 다시 관계 대명사라면 기본적으로 앞에 명사는 있고요. 좋아, 있어. 자, 뒤에 봤더니 형광펜 the guest have to go back to the table for food 하고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빠진 게 없네. 관계대명사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정답은 대신데, 정답은 대신데. 그럼 여기 있는 이제 대신 뭔가요? 이제 거기에 대한 고민은 나중에 내신 대비 때 하자고. 나중에. 미리 얘기하면 여기다 써놓기만 할래? 여기다 써놓기만 할래? 뭐냐면 동격의 that이라고 써놓기만 해. 동격의 that. 그래서 이건 내신 대비 때 우리가 학교별로 내신 대비하면서 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해할 때는 이게 동격의 대신지 이런 게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왜요? 앞에 명사 있으니까 이 명사를 여기 있는 대시 설명해준다, 꾸며준다 이렇게만 알면 돼. 해석해 볼게. There might be some inconvenience. 자, 비록, 올도 비록 어떤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어떤 불편함이야. Guests, 손님들이 have to go back, 되돌아가야 하는 to the table, 테이블로 for food, 음식 먹기 위해 테이블로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 방법은요, 이 방법이 뭐냐면 어쨌든 손님들을 좀 불편하게 하는 방법이야. will work,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거 단어 조심하자. work, 오른쪽에 나와 있지? 일하다 말고 효과가 있다, 작동하다의 뜻이 있어요. 이러한 방법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in giving each guest, 이거 조심해. give A, B야. A에게 B를 주다. 이렇게 길게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이 give란 단어는 이렇게 명사 2개 끌고 나오죠. 각각의 guest, 손님들에게 on opportunity, 기회를 제공할 때에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기회가 뭐 할 기회냐? participate in conversation, 대화에 참여할. 이해되니? 다시 한번. 번거롭게 이렇게 동선을 복잡하게 만들어놨는데, 음식 가져오는 테이블도 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들어놨는데, 그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선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건 효과가 있을 거라고요. 각각의 손님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때.
알겠지? 어떤 기회야? 어떤 대화에 참여야. 이해됐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이제 은근슬쩍 그냥 하고 번역한 이 부분. in giving. 선생님 방금 은근슬쩍 뭐라고 번역했는지 들었니? 여기 봐. 또 좋은 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자세도 좋게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내 컴퓨터 앞에 이렇게 앉아서 수업 듣고 있는 거 아니지? 똑바로 이렇게 딱 자세 잡고 갑니다. 우리가 전치사 다음에 이렇게 ing가 나올 때는요, 정석적인 해석은 뭐뭐 하는 것 전치사 이렇게 번역해. 그래서 뭐 이제 문법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동명사,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ing 이렇게 하는 건데 뭐 맞는 말인데 그냥 해석은 뭐뭐 하는 것 전치사, 하는 것 전치사 이렇게 해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해됐지? 근데 이렇게 번역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on 혹은 upon ing예요. 사실 on이란 접속사 전치사가 뭐 몇 번 얘기했지만 딱 달라붙어 있는 전치사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ing라는 동작이 딱 붙어 있는 거야. 이 문장에 있는 다른 동작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뭐 ing 하자마자라는 as soon as의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ing 하자마자, as soon as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in ing요. 우리 책에 나온 게 이거네요. in ing는요, 물론 뭐뭐 하는 것에서라고 번역해도 맞아. 가끔 어색한 거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맞아. 근데 어색할 때가 있긴 해. 그래서 이것도 ing, in ing 할 때 이때 in이 공간적 개념뿐만 아니라 시간적 개념을 다 포함하거든. 그래서 그 ing라는 시간 내에서라고 해서 부드럽게나 ing 할 때 하는 동안 이 정도로 번역을 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만 예외. 나머지는 뭐뭐 하는 것 전치사야. 그럼 다시 볼까? 이 방법이 will work. 효과가 있을 겁니다. 각각의 게스트, 손님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때. 그렇지. 뭐 할 기회? 대화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때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해석까지 다 됐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벌써 마지막이네요. 185번. 흉 넘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리할 게 또 많아요. 엄청 많아. 일단 첫 번째는 방금 풀었던 문제와 비슷하네요. 위치냐 대시냐 물어봤으니까 일단 위치 중심으로 앞에는 명사가 있어요. 그런데 형광펜 the way 주어가 나오고 나서 동사 다음에 수동태까지 기억나니? 답이 is가 됐건 should be가 됐건 어쨌든 동사 다음에 pp가 떴으니까 수동태인데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가 빠진 게 아니라 원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것만으로 문장이 어떤 문장이에요? 그 길이 포장된다 혹은 포장되어야 한다. 완전하잖아. 위치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 정도면 뭐가 되는 거야? 대시 되는 거지. 알겠지?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가정법이라고 써놨는데 사실은 가정법 영역에 속하는 건 맞는데 가정법이라고 하면 무슨지 잘 모를 테니까 형광펜, suggestion. 그럼 뭐 기억나니? 제안. 어렴풋이 하면서 지나가길 바래. 봐. 그러나 you know the bill. 자,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치고 없다. 뭐로 없냐? 그 법안이 어떤 제안을 포함한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없다야. 근데 그 제안이 어떤 제안이냐고요? 길이, 그린우드 내셔널 파크의 길이 포장된다라고 제안하는 거야? 포장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거야? 당연히 포장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거지. 기억나지? 그래서 정답은 should be가 되는 거죠. 근데 한 발 더 응용해 볼까? 이때 should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요, 보여주세요.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is냐 be냐. 이게 좀 더 까다로웠겠지. 그럼 지금 보다시피 여기 제안하다 제안 그러면 해야 한다 should가 생략됐으니까 정답 형광펜 B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이렇게 풀면 안 되죠. 왜요? 해석 안 해봤잖아 방금. 무슨 말이냐면 뒤에 다음 강에서 나옵니다. 다시 한 얘기 좀 해줄게요. 주의하세요. 해석도 안 해보고 suggest니까 should 생략돼서 이러면 안 돼. 기억나지? 주의하셔야 될 거 지겹게 얘기합니다. 하나는요 suggest가 무슨 뜻일 수도 있다. 제안하다가 아니라 뭔가를 암시하다 보여주다의 뜻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주장의 경우 뭘 주장할 수도 있다? 사실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런 두 가지 경우에는 당연히 that 다음에 주어 다음에 should 따위에 올 이유 없이 쓰고 싶은 동사 쓰면 된다고. 현재, 과거, 미래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해석을 해봐. 해석을 해봐서 should의 의미가 필요한지 꼭 봐. 그럼 다시 볼게.
어떤 제한을 포함하는데 그린우드 내셔널 파크의 길이 포장되어야 한다라는 제한이지. 맞지? 그러니까 문맥상 should가 들어가니 B가 정답 이렇게요. 그래서 거기서 should가 생략될 수 있다는 거 체크 좀 해주시고요. 됐습니까? 안 끝났어 아직? 됐니? 자, 문법적인 건 정리가 끝이 났는데 어휘적인 걸 두 가지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바로 이 친구 퓨요. 너 솔직히 얘기해봐. 선생님 이거 퓨 노우 해석할 때 너 똑바로 해석했니? 아마 안 됐을걸요? 보여주세요. 주의하실게요. some이나 man이나 more이나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책에 나와 있는 few와 같은 친구들을 우리가 항상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형용사로 주로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some more students 이렇게 many books 이렇게 뭐 more food 이런 식으로 뭐 few도 앞에 명사 다음에 딱 와가지고 명사를 이렇게 부정하는 그런데요. 얘네들은 명사를 수식하는 말이 아니라 이 자체가 명사로도 쓰입니다. 이 자체가 명사로 쓰인다는 얘기는 얘가 주어도 되고 목적어가 되기도 한다고요. 예문 2개 준비했어요. 봐. 네가 눈을 한눈에 번역되니 some question the reason. 선생님 이게 문장이에요? 이게 문장으로 해석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네가 자꾸 이렇게만 보기 때문이야. 일부 질문은. 근데 생각해봐라. 일부 질문이었으면 여기 S가 붙었어야지. 일부 질문이면 여러 개의 질문일 테니까. S 안 붙었잖아. 그럼 여기서 some이 주어고 question이 동사인 거야. 일부는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겠지? 그 some이 단순히 주어로도 쓰이네. 우리 책에서처럼 few도 마찬가지인데 few가 주어로 쓸 때는 좀 더 조심해야 돼. few는 부정어거든. 다시 한번 써놓을게. few는 부정어거든. 그러면 이 부정어를 동사에 집어넣어서 번역을 해야 되니까 뭐뭐한 동사한 사람은 없다라고 번역해야 되는 거야. 동사한 사람은 없다. 그럼 여기서 appreciate, 좀 이따 이거 우리 리뷰에서 다 물어볼 겁니다. 그럼 여기서 appreciate가 감사하다의 뜻이거든.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은 없다. 거의 없다. 그러니까 없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지. 없었다. What they were doing. 그들이 하고 있던 것에 대하여. For our society. 우리 사회를 위해. 다시 앞화면 보여주세요. 그럼 봐. 여기서도 few know니까 뭐라고 번역해야 돼? 아는 사람은 없다. 정확히는 거의 없다인데 없다 이렇게 해도 돼요. 알겠지? 한 번 더 얘기한다. 한 번 더. 네, 보여주세요. 넘겨주세요. Some, many, more, few. 이 친구들은 이 자체가 형용사뿐만 아니라 명사로도 쓰인다. 그래서 주어나 목적으로 쓰일 수 있으니까 주의할 것. 대체 안 끝났어. 하나 더 보여줘. 오른쪽에 보면 bill이라는 단어 있을 거야. 레드보캡에도 나와 있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많아. 외워야 돼. 본질적인 뜻은 뭐냐면요. 도장 꽝 찍힌 종입니다. 작은 종이에요. 도장 찍힌 작은 종이. 이게 본질적인 뜻이. 아직 쓰지 말고. 다시 한번. 빌의 본질적인 뜻이 뭐라고요? 도장 찍힌 작은 종이냐. 그래서 누군가의 책임이나 이런 권한들이 찍혀 있습니다. 빌이란 단어에는. 그래서 첫 번째 뜻이 뭐냐면요. 대표적인 게 어떤 지폐죠. 한국은행 꽝. 여기 1,000원, 10,000원, 50,000원 꽝. 도장 찍혀 있는 작은 종이 맞지? 첫 번째. 아직 쓰지 마. 지폐. 됐죠? 두 번째, 청구서입니다. 왜요? 청구서 보면 여기 식당에서 얼마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 직인들이 다 찍혀있어요. 안 찍혀있으면 잘못된 청구서예요. 너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이나 권한을 나타내는 도장 찍힌 작은 종이 청구서. 됐지? 그 다음 법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법안. 왜요? 왕이 찍인 꽝 찍어주거든. 법안 국회의원들이 꽝 도장 찍어주거든요. 레드보키볼리시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은 예전에는 광고할 때도 허가를 해줬고 요즘도 투표할 때 보면 선거철에 선거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장 꽝 찍혀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벽보나 광고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알겠죠? 한 번 더 시작. 도장 찍힌 작은 종이 첫 번째 지폐, 두 번째 어떤 계산서, 청구서, 세 번째 법안, 네 번째 벽보나 광고지요. 참고적으로 그냥 뜬금없이 비리라는 단어가 아예 다른 단어가 하나 있어. 뭐냐면 새의 불이요. 새 짹짹짹 하는 새 불이. 이건 그냥 왜요? 이건 뭐 어원 여기서 나온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185번까지 끝났습니다. 단어 복습 똑바로 해라. 여기까지 갈게요.